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한번 케이스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워낙 지금 놓치는 경우가 많아갖고 유튜브로 늘 강조를 하지만 이걸 보고 다행히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여러 명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외할머니가 경기도 모처에 부동산이 있는데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4월이면 7월 며칠까지 이제 90일이죠. 어머니와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3명이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이제 외할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요. 이 부동산이 경기도 모처 양주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6천 정도라도 2천씩이죠. 그런데 이제 막내 삼촌, 작은 외삼촌이 신용불량자의 과다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사업 한 7, 8년 전에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이 계속 지내신 겁니다. 엄마 집에서 이제 놀고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이 그 당시 한 5천에서 7천이었는데 이게 한 7년 지나면 두세 배로 뜁니다. 1억 넘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골든타임, 사망일로부터 3달, 90일이죠. 상담을 와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야 될지, 상속 포기를 해야 될지, 한정승인 해야 될지, 그 채권 채무 관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 90일이 골든타임을 지나버리면 막내 외삼촌이 파산 사건에서 분명히 이제 상속 협의 분할이 사행이라는 이유로 관제인에게 시달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막내 외삼촌은 그냥 상속 협의 분할로 포기를 하고 어머니나 큰 외삼촌이 이제 2분의 1씩 가진다든지 아니면 또 한쪽을 몰아줬을 때 막내 외삼촌이 상속 파산 사건에서 관제인이 이거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또 면책 불허가 사유를 뛰어넘어 관제인이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하를 해줘 대부분.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고 부인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치가 곤란하게 되죠. 최악의 상황이죠. 첫째, 막내 삼촌은 상속 포기 신청 후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 첫째, 막내 삼촌은 상속 포기 신청 후 가정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90일 이내에.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옛날에는 판사님이 해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지금은 사법보좌관이 합니다. 빠른 경우 일주일 만에 나오고 늦어도 한 3주, 한 달 내에 나옵니다. 그때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가 했더니 3주 만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방 나오더라고요. 서울은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엔 서울이니까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속도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정부하고. 의정부는 제가 2월달에 했는데 2월달인가 3월달에 했는데 하여튼 3주 정도 나왔고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변호사님들 경험 다음에 어떤 법원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어떤 법원은 2주일 만에 나왔다. 그러니까 2, 3, 한 달 내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막내 삼촌은 상속 포기 신청 후 인용되고 나면 곧바로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든타임을 도과하면, 그러니까 90일을 지나하면 어찌어찌 해서 어머니나 큰삼촌 명의로 외할머니 임야를 상속 등기하겠죠. 막내 삼촌이 개인 파산해서 3분의 1 가액을 파산관제가 협의하여 파산재단에 출연하면 개인 면책 사건은 크게 장애물 없이 종결됩니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만약에 6천이다 그러면 2천 정도를 거기서 좀 깎을 여지는 있지만 관제인한테 파산재단하고 협의해서 화해의 방식으로 놓으면 외삼촌은, 작은 외삼촌은 면책받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돈으로 때우는 거죠. 3분의 1 지분가액이 아주 극소액이라면 한가를 포기할 여지는 있으나 양쪽 쪽 임야라면 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파산에서는 한 300 이상은 환가를 합니다. 지분은. 왜냐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죠. 근데 이 돈 같은 경우는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지금도 인플레이션 시기죠. 지금 워낙 돈이 많이 필리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물가 같은 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3. 세 번째, 환가에도 응하지 않고 이를 걱정하여 막내 삼촌은 개인 파산 내지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신용불량자로 살면 인생이 망가지겠죠. 희망이 없죠. 그쵸? 뭔가 사람이라는 게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희망은 있어야죠. 뭐 일을 한다든지 뭔가 사회적으로 자기가 보람 일을 찾는다든지, 그쵸? 근데 계속 뭐 그냥 피폐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빚이 계속 짓눌려 있으니까.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뭐 이 빚에 쫓기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인생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죠. 그쵸? 잘못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로톡 내지 유튜브로 비슷한 사건 수십 개의 동영상 내지 뭐 수십 개는 아니고 이제 뭐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글만 포스팅만 보면 수십 개입니다. 사실은 페이스북하고 뭐 로톡 포스팅도 유심히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전파되어 유사한 사례의 동영상을 저보다도 잘 찾아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어떠한 걸 보니까 변호사님이 우리 집안 상황하고 딱 맞다. 그래서 상담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두 번째 그분은 이제 이미 상속 협의 분할로 하고서 이제 골든타임을 도과시킨 거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 땅값이 뭐 몇 억입니다. 2, 3억인가 나와요. 몇 분의 1 해도 벌써 한 몇천 돼요. 그거 토해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된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없죠. 뭐 있긴 있으면은. 그쵸? 그래서 사망 후 90일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 이제 규율하는 법이 상속 포기는 민법에 있습니다. 한정 승인도 민법에 있습니다. 한정 승인 후 임의 변제를 할 수도 있고요. 한정 승인은 임의 변제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두 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지방에서요. 관제인이 너무 들볶는 겁니다. 뭐 한정 승인 채무자의 아니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과거 통장을 봤더니 뭐 누구한테 돈을 증여를 했다. 그걸로 이제 임차보증금 겨우 살고 있는데 그 토해내라. 그쵸? 그 다음에 뭐 배우자의 재산이 돌아가신 분은 빚만 있는데 살아있는 당신은 뭐 너무 잘 살지 않냐? 뭐 주식도 있고 집도 있고 이거 다 빼돌려놓은 거 아니냐? 부부가 뭐 부부 공동재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고유재산, 특유재산이 있는데 그걸 살아생전에도 좀 문제가 되는데 부부재산 환가에 대해서 근데 죽은 재산에 대해서 그거를 2분의 1을 상속재산 파산해서 토해내게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너무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지금 살아있는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부부재산 환가를 좀 억제하는 분위기인데 상속재산 파산에서까지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상속재산 파산을 할 사안인지 아니면 그냥 민법상 임의변제로 그냥 종료할 사안인지. 왜 그러냐면 민법상 임의변제에서는 부인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뒤지다가 망인의 생전 행위에 대해서 고의부인 채무자회생법상 고의부인 를 준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기부인도 할 수 있고 집행행위 부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정승인은 임의변제, 그 다음에 한정승인 후 민법상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이거는 이제 법조문 299조 307조입니다. 이 경계선 이거를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일반인들은 그냥 무조건 뭐 법무사가 해라 그랬다, 변호사가 해라 그랬다, 그게 아닙니다. 진단을 받아야 돼요. 와서. 그래서 당신이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변호사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놔야죠. 뭔가 망인의 생전 행위에 대해서 찝찝함이 있으면 다 까야 됩니다. 통장에 이상한 좀 굵직한 돈이 가족들한테 이전됐다. 관제인이 털 수 있습니다. 부인행위 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곤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파산 후 한정승인. 이게 이제 채무자회생법 503조 전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 503조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개인 파산 후 한정승인. 503조 전단입니다. 한정승인 후 개인 파산.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보고하는 사건인데 지금 요 사건 하나만 내일 하루 종일 이제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쓰려고 보고서를 오늘 다 정리했는데 요거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길고 길었던 한 1년 이상 됐나요?
503조에 대해서 드디어 최종 결론은 너무 오지랖을 부렸구나. 그냥 이제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그냥 무시하자. 그 개인 파산만 집중하지. 그 사람이 뭐 전에 한정 승인한 것도 뭐 상속재산 관제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처럼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하여야 한다. 너 왜 안 했냐? 뭔가 파산관제인의 선관주의 의무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격을 당할 수가 있죠. 잘못하면. 만약에 관제인이 그때 적지적소에 상속재산 파산을 환가를 안 해서 그게 뭐 멸실이 됐다든지 산실이 돼서 산일돼서 뭐 재산적 가치가 급락을 해서 뭐 나중에 상속 채권자들이 관제인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당신 안 했으니까 선관주의 의무야. 의무 위반이야. 손해배상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참 찝찝합니다만 판사님이 뭐 견해가 달라서 배당은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보기에는 상속재산 파산 선고를 받아야지 차단유가 생긴다. 오케이. 재단은 분리했거든요. 분리했으면 여기서 차단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그래서 내일 이제 상속재산 파산하고 개인 파산은 제가 한 게 이거예요. 그분이 한정 승인 후 개인 파산을 한 거예요. 후단이죠, 후단. 그래서 요거는 한정 승인은 의정부에서 했고 개인 파산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정 승인 한 사안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가를 해. 이게 더 많아요, 돈이. 여기서 한 2,500조, 한 3,000 되는데 그 중에 한 1,800을 환가했고 개인 파산에선 보험 해약 환급금 한 400 정도 환가해서 각각 배당을 하려고 그랬더니 요거는 맞는데 요건 하지 마라. 이거는 별도로 다시 의정부 법원에 가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케이스가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 골든타임에서 이 5개 조문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케이스에서는 상속 포기는 막내 삼촌한테는 상속 포기를 추천한 겁니다. 상속 포기로 그냥 끝냅시다. 상속 포기 후 나중에 개인 파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막내 외삼촌이 개인 파산을 하는 와중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죠. 그때 과연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죠. 한정 승인. 그때는 503조 사건입니다. 이미 2천만 원 여기다 토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상속 포기 후 개인 파산 후 상속 포기. 이거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파산관제인이 관여할 게 아니죠.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 조항 말고도 또 386이 있습니다. 386조. 그 총 조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 8개 됩니다. 한 10가지 안팎의 조문 갖고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실생활에서 누가 먼저 사망을 하고 빚이 많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어떻고 피상속인은 어떻고 이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 다만 모든 거는 골든타임 90일 안에 와서 진단을 받고 조합을 구성하는 게 최선이다.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 무조건 법률 전문가, 변호사가 없으면 법무사도 좋습니다. 근데 가급적 변호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변호사도 이런 경험 있는 변호사한테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오랫동안 실수도 하고, 그쵸? 단단해지죠, 그쵸?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쵸?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했던 거를 바로 잡으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쌓이면은 10년, 20년 쌓이면 크죠. 이게 뭐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책에 있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쵸? 실제 하다 보면 참 변수도 많고, 다양한 케이스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거 503조는 제가 파산관제인 15년 차지만, 이거 옛날에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쵸? 지금 와서 이제 상속재산 파산이 어떻다. 그쵸? 이런 299조, 307조.
옛날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옛날엔 왜, 뭐 이걸 왜 비교를 해요, 그쵸? 민법 속에서 뭐 상속 포기하고 한정수는 어쩌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이런저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골든타임 90일입니다. 90일. 90일 때문에 제가 제 의뢰인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제 유튜브를 보고 딱 찾아와서 진짜 한 며칠 남겨놓고 그분 제가 상속 포기 도와드리고 이제 개인 파산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분은 아주 진짜 고마워하고 저도 참 그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분 재산은 뭐 몇 억입니다. 토해낼게 만약에. 그 다음에 예전에 인천에 있는 분들 이 유튜브를 보고 자기가 그날이에요. 그날 90일째 되는 날. 제가 잽싸게 만사 제쳐놓고 인천법원에 뛰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 그냥 내라. 본인도 낼 수 있거든요. 법원 가면 상속 포기는 양식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 상속 포기만 해갖고는 변호사는 돈 못 받습니다, 요즘. 왜냐면 뭐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이건 상속 포기하고 뭐 파산이 연관되니까 그래도 뭐 변호사가 몇백만 원 선임을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꾸려가는 거지, 상속 포기만 딸랑 해갖고는 뭐 10만 원, 20만 원 받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건도 이제 과거에 하신 분이 이제 소개해 준 거예요. 그렇죠? 직장 동료가 뭐 이런 거 있는데 홍 변호사한테 찾아가 봐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개 지금 한 서너 개 했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이 뭐 소문을 내면 저도 이제 좋죠. 그렇죠? 또 소개도 해주고 또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생활법률이니까 일반인들도 좀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죠. 전문가한테 빨리 찾아가서 그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불가능해지기 전에 하는 거죠. 그렇죠? 딴 게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